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상큼한 자신의 이야기 좋아요. 어제 자전거 타는데 꼬마가 옆에서 저랑 경쟁하듯이 타도 너무 귀여웠어요. 승부욕 생겨서 이겨먹을 뻔했습니다. 졌단 말이야? 아니, 졌단 말입니까? 졌다고? 졌군요. 다음에는 져주지 말고 아슬아슬하게 이겨주십시오.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살고 살리다. 그래서 아비님도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작은 일이 곧 큰 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태도는 숨길 수가 없어요. 태도는 숨겨봐야 1년이고 그렇게 태도는 숨길 수가 없는 거거든. 자기 몸에 녹아있는 향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향기를 향수로 아무리 덮는다고 해도 언제 진짜 냄새는 배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 작은 일은 별거 아니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비님이 저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어. 어, 그래서 저런 기회가 은근히 있잖아요. 뭐 꼭 그게 자전거일 때도 있고, 뭐 달리기일 때도 있고, 아니면 뭔가 뭘 탑을 쌓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돼가지고 막 나중에는 애들 시키려고 했다가 어른들끼리 붙어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실랑이를 하고 막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해프닝도 있곤 하는데, 그래서 여기 퓨파에 있는 분들은 타인의 고통이 일부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통이 큰 사람들이잖아. 나는 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되갚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당했으나 되갚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을 거고, 또 교육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의 생동감을 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되지는 마세요. 그렇게 선생님이 돼서는 안 돼. 그냥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생동감을 느끼고 존재, 굉장히 큰 의미를 느끼는 거죠.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엄마의 영혼을 지키고 보존하고 살리고 그러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라면 그거를 찬란하게 꽃피우는 거는 교육의 역할이죠. 물론 선생님만이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엄마가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검사 입장에서 생각해봐. 악한 세력의 입장에서 봐도 그들이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은 교육이었어요. 교육을 일단 끊고 배움을 그래서 가장 중요시했다기보다 가장 중요시했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최종 타겟이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가장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핵심적인 타겟들이 있잖아요. 뭘 상대방의 무언가 중요한 거점들, 요충지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핵심 타겟은 대학 교육이었습니다. 대학 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어떤 전략도 통하지가 않거든. 교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런 넷플릭스에 이런 잔인한 장면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대학과는 좀 달라서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의 파워가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교육에 위해가 되는 그런 넷플릭스의 잔인한 장면들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통과가 안 되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비주얼적인 이 미디어의 타락이 꼭 필요한데, 타락의 선정성과 그 사악함이 꼭 필요한데, 그거를 대중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은 타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먼저 타락되지 않고서는 이런 넷플릭스의 이런 심의는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육은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땅히 그래서 퓨파더도 교육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길러내는 거죠. 왜냐면 아버지가 원래는 교육이 선생님이고 의사고 아버지이고 기준이고 신이고 신에게 가는 기준점이 돼주니까.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들도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을 아버지라는 부분의 교육적인 부분을 아주 중요시 여기죠. 여러분들이 아비님이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 안에 카테고리화 시키면 사실은 교육이죠.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보고 듣고 따라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려는 모든 몸부림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진짜 사랑보다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사랑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꼭 신이 아니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는 이유는 사실은 엎어치고 매쳐도 돌려치고 간접적으로 얘기해도 내 자식들, 내 자녀들 잘 먹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처럼 그 정도로 교육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아비님은 사소한 것에도 많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또 경쟁을 하거나 지금 이렇게 자전거처럼 아이들과 경쟁을 할 때 일견 귀여워서 져줬어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져주는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져줘서 기분 좋게 해주자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서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아니고 살리다. 어떤 것이 이 아이를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해주는 걸 넘어서서 더 해줄 건 없나? 이런 사소한 걸 생각하는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조도 보고 때로는 압살까지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관점, 그리고 또 내가 어렸을 때로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그 어른들과 무언가를 함께 할 때 그 두근거림. 예를 들면 요조군이 자전거를 탔다고 하지만 아비님 어릴 때까지만 해도 자전거는 조금 귀했거든. 비쌌어요. 그래서 중산층도 어쨌든 아비님은 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싶었지만 뭐 없었죠, 자전거가. 그런데 어느 그 아버지 아는 분의 그 공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빈 터에 낡은 그 어른들이 타는 그 짐수레용 자전거가 있는 거야. 내 키보다 이만한 거. 여기까지 오는 거. 그러니까 어릴 때죠. 근데 그걸 너무 타고 싶은데 그래서 물어본 거야. 물어보니까 이제 타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치 공터가 있는데 그래서 진짜 억지로 따라온 거여서 하루 종일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 했는데 이제 그 자전거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자전거를 들고 그거를 밀면서 이제 갈 때 그 설레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다리가 안 다니까 한쪽 페달로 이렇게 앞으로 굴려가면서 타던 그 경이로운 느낌을 잊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죠. 그런 경이로움들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경이로움을 느낀 게 까마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 때 내가 진짜로 살아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어른들이 나를 봐줄 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른들이 나를 봐줄 때였어요. 그러니까 경이로울 때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어른들이 나를 귀엽다면서 봐주더라고요.
봐준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어린애니까 봐주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얘는 그런 거잖아요. 애들한테 이겨서 뭐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어른들이 당연히 애들이 하고자 하면 거의 말리지 않았고 막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기지도 않았습니다. 봐줬죠. 그리고 대부분 받아주거나. 근데 처음엔 좋았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어... 그 이렇게 봐주니까 뭐 그러니까 나중에 아비님의 어린 시절 떠올려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봐준다는 것은 처음엔 기분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하고도 좀 느껴보고 그랬을 때 그 남자를 우린 남성미를 지켜줘야 되잖아. 그리고 남성미를 끌어내줘야 되거든. 우리 예를 들면 교육이란 게 뭡니까? 교육이란 건 잠재력을 끌어올려 주는 거잖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일단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확 끄집어내주는 그런 과정들이 진짜 반드시 필요하거든. 그게 세상 말로는 한번 미쳐보는 거죠. 미쳐본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게 진짜 미친다는 뜻이 아니라 한번 자기를 한번 끄집어내본다는. 그래서 교육이란 게 뭡니까? 교육이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대부분의 교육은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모범적이고 뭐 착실하게, 다 비슷한 말이지만 이런 게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의 관점, 동양의 관점이지만 교육이 생명, 우리는 살고 살리다니까. 살고 살리다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단해요. 어쨌든 옳은 것, 세상에는 옳고 틀린 것이 있다.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대부분의 교육은, 아니 절대 다수의 교육은, 거의 전부의 교육은 이 세상에 답은 없다 라는 전제로 가르치지만 퓨파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답은 있다. 그래서 그 옳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줄기는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한번 최대한까지 끌어내주는 거예요. 그 최대한까지,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주는 것이 교육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교육은 놀이인 거예요. 노는 거. 왜? 모든 것들은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해내야 하는 의무고 과업이지만 오직 놀이만이 그 아이의 극한의 그걸 끄집어내잖아요. 축구를 차더라도 아무도 안 시켜도 전력으로 달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놀이가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퓨파의 관점에선 그래요. 그래서 퓨파에서 관점에서 교육이란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항상 90%까지 끌어내주는 것. 왜냐면 100이 넘어가면 이제 과열되면 이제 피로가 쌓이고 데미지가 쌓이니까 그건 놀이가 아니죠. 그건 일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하여튼 90 정도까지 끌어낼 수 있는 거. 우리가 만약에 축구를 하더라도 120%막 하진 않잖아. 물론 시합이 아닌 경우에서야. 시합이 되는 거는 굉장히 진다는 압박감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이라는 면에서 좀 다르고, 그건 승부의 영역이라서 승부는 교육은 좀 아닌 것 같아. 교육은 항상 90에서 80 정도를 항상 끌어내주는 것. 아니면 99까지. 때로는 99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뿜어내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의 열매로 귀결되어져 가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의 경험, 그리고 이 경험, 모든 어른들이 나를 봐주는 거야. 처음엔 그게 당연하고, 처음엔 그게 좋았고, 처음엔 그것이 예의고, 그렇게 생각됐는데, 한 가지, 모든 것에는 강점과 약점, 모든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풀파이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한계로 끌어올려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나게 되는 게 뭐야? 친구들끼리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패배의식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경쟁에 놓여지게 되니까 지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고, 이기든 지든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긴다는 게 중요한 가치는 아닙니다. 이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건
그 카타르시스라니까. 특히 남성을 살게 하는 건 그 극도의 그 내가 저도 후회 없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저도 후회 없다, 저도 후회 없을 만큼 다 쏟아봤다. 이게 남성을 남성답게 하는 거거든. 여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왜 저거에, 그래서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남자들이 내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고 막, 술 누가 많이 마시나 이런 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목숨 걸고 하는 게 여성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남성이 그런 그 정도로까지 무언가를 한계까지 끌어내리는 그것에서 남성미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여성미, 남성미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네요.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그래서 특히 남성에게서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한계까지 끌어내본 경험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 그 한계까지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퓨파는 정의를 합니다. 다 해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아비님이 그걸 알고부터는 아비님도 늘 봐주죠. 귀엽고 봐주고 했어. 근데, 봐준다는 건 이 아이가 기분이 좋도록, 그리고 나도 기분이 좋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살고 살리다잖아. 그럼 무엇이 살리는 것일까? 이 아이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결론은 이 아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뿜어내게 해주는 것. 그럼 어떻게 뿜어내게 해줄까? 바퀴 하나 차이로 앞에 가면 돼요. 바퀴 하나 차이로. 왜? 사람은 잡을 듯 말 듯 할 때 전력을 내게 되니까. 그래서 한번 헉헉거리더라도 말입니다. 헉헉거리더라도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슬아슬하게 이겨주는 걸 택합니다. 아비님은 그때 이후로. 아슬아슬하게 이겨주는 것. 아슬아슬하게 그 한계까지 항상 그 한계를 유지시켜주는 것. 그래서 한번 네가 가진 걸 한번 다 쏟아내보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애 눈빛이 좀 달라져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무언가의 자세, 그리고 예의 바른 어른, 봐주는 어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아직 남성이 아니야. 남성미가 많이 부족해. 이런 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퓨파의 모든 플랜은 다 남성은 자기의 극한을 한번 뿜어내보는 것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진짜 심장 헐떡거리고 미치고 죽겠는데 후련하고 무언가 한번 진짜 미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한번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두근두근 거림이 있어요. 그 체력과는 상관없는 그 가슴 두근거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남성으로서 진정 꽃 피어날 때는 내 아버지가 나를 믿고 등을 기댈 때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한 개인으로 보고 아버지가 나를 동료로서 생각할 때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치면 한 구역을 나에게 맡기는 것. 내가 뚫리면 우리 아버지는 죽어. 근데 그런 자리에 나를 놔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부담 주는 게 아니야. 나를 여기 부담 줘.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나를 아슬아슬하게 이겨줬을 때 졌지만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 어른이 나를 하나의 대상으로,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동등하게 대해줬다는 그 느낌이 너무 나를 어른같이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어른스럽게, 내가 어른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봐줬다. 기분은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쌓이고 나면, 그것 말고는 기분 좋다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봐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봐줬다라는 게 불쾌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난 질 거니까 라는 전제를 두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봐줬다. 뭐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당연히 난 질 거고 저 사람은 강하다라는 전제를 두는 거잖아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반박자로 나를 이겨주면 아 나를 존중해줬구나. 나를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인정해줬구나. 나를 그런 인정해줬다는 그 마음에 뭐라 그럴까 되게 그 어른 아이가 아니라 그 대등한 느낌. 이게 바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무슨 단어가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호승심? 호승심? 그러니까 호승심이라는 게 꼭 그 승부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을 극도로 남성스럽게 어른스럽게 만들어주는 그 느낌. 어른 그 7살 8살짜리 아이를 잠시 어른의 세계의 좋은 점, 어른 세계의 좋은 점이란 게 사실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잖아. 여러분이 평생 들은 건 어른 돼봐야 어차피 나중에 죽도록 고생할 거다. 그러니까 학생 때가 좋지. 학생 때가 좋지 어른이 돼서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들은 들었고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렇잖아.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른이 되어서 좋은 것도 많아요. 나이 들어서 좋은 것도 많고. 근데 어른 돼서 좋은 게 여러분들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겪어본 적도 없고 처음 듣는 거죠, 나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겪은 거라고는 온통 어른이 돼서 안 좋은 점들 뿐이죠. 하지만 이 감각을 겪게 되면 아, 어른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어른이 되어서 되게 이게 좋은 거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당장은 아니겠지. 하지만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든 마음속에 자그마하지만 강렬한 기억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강렬한 빛인 이유가 뭘까? 그거는 말 그대로 한순간이지만 지금도 강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어떤 만화책에서의 느꼈던 어떤 그 감동적인 카타르시스? 아니면 어떤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아니면 어떤 작품 활동을 했을 때?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 한 거지만 굉장히 자기의 뭔가를 느꼈을 때 그런 빛나는 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형성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비님 이 되게 오랜 결론이었어요. 오랜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다고 뭐 이겨먹자는 게 이겨먹자니 쪽팔리고 저주자니 그게 다는 아니고 봐준다는 거잖아. 근데 나는 봐준다는 느낌 자체가 싫거든. 그 봐주는 것 때문에 그놈의 봐주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도 봐주는 그놈의 예의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경험을 전혀 해보질 못했거든. 그리고 나서 친구들끼리 경쟁에 바로 나가게 되니까 지면 짜증나고 이기는 건 모르겠고 이기는 동안까지의 그 인내는 너무 힘들고 귀찮고 그래서 그게 쌓이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는 지는 게 당연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못하는 건 그냥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게 돼버리는 패배주의 뭐 이런 게 돼버리는 지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내 나름대로 뭔가 해보고 지는 경험이라는 게 없거든요. 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봐주고 싶진 않았어. 내가 애한테 봐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러고 싶지 않았어. 내가 봐주는 게 싫거든. 그리고 나는 오히려 봐줬을 때 열이 받는 아이가 되길 바래. 내가 누군가의 봐줌으로 졌다는 것에 화가 나야 돼. 화가 났으면 좋겠어. 그게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한번 실컷 지더라도 해보고 깨졌으면 좋겠어. 그냥 나는 지는 게 당연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해주려면, 나는 못 받았지만, 그렇게 해주려면, 이 아이를, 아니면 누가 됐든, 그 사람이 그런 걸 해주려면, 그리고 단 한마디로 그걸 하게 해줘야 한다면, 그걸 느끼게 해줘야 한다면, 그러면 항상 교육은 아슬아슬함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아슬아슬하게 이겨주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의 극한을 끌어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작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생각, 많은 어떤 경험, 그리고 많은 어떤 간접적인 데이터들, 저 아슬아슬이란 말을 하나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들어갔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아슬아슬하게 지는 것. 그리고 아슬아슬이라는 걸 맞춰주기 위해서 어른도 고도로 집중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아슬아슬한 접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순간만큼 엄청 집중해야 돼. 그래서 봐준 게 될 수가 없어요. 아슬아슬을 맞추기 위해서 온통 자기 자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졌잖아. 지고 나서 어른에게 내가 받은 게 뭐지? 했을 때 온통 집중돼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저번에 아빈이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190인 사람이 수비를 하는데 나보다도 자세를 낮춰서 내 눈을 정면으로 째려보던 노려보는 거. 야, 우리 그냥 좋은 게임 하자. 이런 한국인의 눈빛이 아니라, 나 진짜 절대 안 뚫린다. 이런 눈빛. 190이 나보다, 허를 내서 내 눈을 노려보던 그 푸른 눈빛. 근데, 거기서 내 속에 있던 그것이 폭발하는 거. 이렇게까지 나를 진지하게, 그러니까 못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나를 진지하게 대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나가 떨어지든 한번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러니까 태도, 이 들이받고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가진 진짜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 뚫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나를 진지하게 대해주니까. 여러분, 아이는 언제 어른이 됩니까? 진짜 어른으로 대해줄 때 어른이 됩니다. 어른의 행동을 따라한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처럼 담배 피고 술 마신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야. 어른이 진짜 이 아이를 어른으로 진심으로 대해주면 이 아이는 어른이 됩니다. 좋은 어른이야. 어른의 좋은 점을 가진 어른.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작지만 그래서 그 직관적인 충격적인 예로 같이 들려드리는 거예요. 진지하게 대해주니까 나도 그래서 처음 느껴본 느낌. 한국에서 느껴본 처음 느낌. 그래서 졌죠. 나동그라지고 아주 그냥 블러킹 당하고 난리 났죠. 아주 개짱 났죠, 아주.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키 크다고, 우리 키 작다고 무시하지 않았고, 그 자세, 우리를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대해주는 그 마음, 너무 그 충격적이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져주려고 하면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도 당연히 어른이 봐준 거 알아요. 아이도 뭐 어른이 진짜로 졌겠어? 진아도 봐준 거 알아. 하지만 봐준 거하고 아슬아슬하게 격차를 맞춰준 거하고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 지금 그때 당장은 몰라. 하지만 그 느낌이 쌓이게 됩니다. 남게 되고. 물론 우연히 만난 사이라면 한 번밖에 줄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어디야? 여러분들에게 있는 감동적인, 감사했던 순간들은 또 마찬가지로 연속적이진 않잖아요. 그냥 간간히 어떤 한 번의 순간들, 몇 살 때 어떤 기억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빛이 돼주니까 우리는 그 빛 하나를 남겨줄 수 있는 거죠. 우연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겨주는 거, 져주는 게 아니에요. 아슬아슬하게 이겨주는 겁니다. 그게 솔직한 거잖아. 아슬아슬하게 져주는 건 솔직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진 건 아니니까. 진짜로 질 리가 없으니까.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겨주면 그 아이의 극한이 나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은 패배의식에 너무 쩔어 있어서 당장은 그 한 번의 어떤 두드림이, 사람은 절대 한 번의 두드림에 반응할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한 번의 두드림이 어떤 신호는 분명히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봐주는 것은 예의고,
그러나 살리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이겨주는 겁니다. 그걸 하시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지만 살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살리는 것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가치,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제 교육에 관련돼서 요조군의 경험을 빌어 오프닝을 했어요.